네,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통상이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부터 AVCNC,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CTK 지난주 금요일에 새롭게 상장한 기업인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나 화장품주 눈에 띕니다. 코리아나가 현재 6.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성한머티리얼스가 시간외에서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으로 가보시면 오늘 상장해서 더블을 기록한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 하한가 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잘 가네요. 그러니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이런 종목들 좀 시간에서 눈에 띄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화장품주들은 계속 꾸준히 조금 좋은 모습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 제품들과 그다음에 선크림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선크림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2도 보시면은 지금 조정이 거의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 장 초반에 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FOMC 의사록 때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장 마감 후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에는 실적주들이 잘 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도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도 화장품주들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크림이나 이러한 ODM 관련주들, OEM ODM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 종목만 보면 한미반도체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가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또 5% 상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나는 실리콘2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좀 비중을 적게 하셔가지고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할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또 달려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 하한가 그리고 있는 노브랜드도 한번 짚어볼게요. 노브랜드가 몰랐었는데 패션 브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노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 3배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그래도 좀 잘 가가지고 다시 공모주의 봄날이 오는 건가 싶긴 했는데 지금 시간 외 하한가는 왜 하한가를 맞은 건지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번 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신규 상장주들에 좀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벌써 3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신규 상장주 오늘 처음 거래가 됐고 내일 해봐야 이제 겨우 둘째 날인데 이 주가의 향방을 좀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개파락 이후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지는지 좀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일 당장 뭐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혹 이 신규 상장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그냥 언젠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주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가적 내가 예상해 놓은 시나리오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확실한 손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려는 계획으로 좀 진입을 하셨다면은 그에 맞게 좀 수익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라면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하락세가 좀 이어진다라면은 확실하게 좀 손절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브랜드 오늘 또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에서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또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HLB 그룹주들이 시간외에서 또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박셀바이오도 오늘 16% 급락한 데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지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HLB야말로 하한가를 따라가는 핫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 내일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또?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이유가 기대감이었습니다. 간암 신약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멸이 되면서 사실 반등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에는 밑꼬리 달고 또 빠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투심 자체가 되게 많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고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들어갔는데 또 빠지니까 뭐 손절하고 뭐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만 좋은 것 같아요. 증권사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챙겨 가시니까 좋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신용 미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쨌든 주가가 올해 올랐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FDA 승인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르기 전 가격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야지 이제 1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전가격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뭔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반등을 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아쉽지만 아래 가격을 한 3만 원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주주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지금도 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예, 종목 방송 보고 궁금하실까요? 접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 신성대- 궁금하실까요? 델타테크 신청.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53%고요. 네. 비중이 96,648원. 96,000원대에 들어가셨고 예. 비중도 꽤 크시네요. 물타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한창 네. 이슈 있을 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그런가 봐요. 아이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지금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네요. 그럼 네.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가 요즘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 딱히 힘이 없긴 하거든요. 네. 반등을 좀 기다려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고 비중도 워낙에 지금 53%로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뭐 비중 축소나 아니면 손절 의견을 드려도 대응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게다가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신성델타테크가 18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본업보다는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본업에 대한 밸류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까지 가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밸류적인 측면보다는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좀 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이 하단에 이 노란 박스가 좀 보이실 텐데 이게 매물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특별한 뭐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봉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차트거든요. 왜냐면 하루하루만 따져봤을 때 1% 내지 2%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뒤돌아서 보면은 어느새 뭐 30%, 50%, 60%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엔 지금 당장 뭐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뭐 반도체나 혹은 2차 전지 이런 주도 섹터가 좀 부진할 때 그 틈을 타서 올랐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말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만한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6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눈물겹지만 그래도 좀 비중 축소를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드시겠지만 6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그 가원전선인데요. 네. 그 한 6만 원 선에서 처음에 네. 팔고 살고 하면서 6만 5천 원도 팔고 이렇저렇 하다가 네네. 지금은 한 10%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요새 엊그저께부터 조금 자꾸 내리길래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한번 수익을 그래도 보신 거네요, 시청자님. 예, 많이 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10% 좀 남겨놓고 지금 있는데 어저께부터 이제 좀 떨어지네요. 오늘도 떨어지고. 네. 이 전선 종류가 뭐 대한전선 같은 것도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전선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한번 전망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가온전선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패널 들어주시죠. 네, 아직까지 뭐 전선주는 걱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도 전선주들 좀 하락이 나오고 뭔가 수급이 태양광이나 뭔가 SOFC 이런 데로 옮겨가서 그런 쪽으로 또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네.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기간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LS 쪽 계열사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수소나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살려는 사람이 없고 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난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어제 엔비디아 실적을 봐도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들이고 있고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미리 땡겨와가지고 이게 주가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거에 비해 이 정도 조정이면은 사실 저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21평선 부근, 그러니까 54,000원 부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신 상태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평 무너지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전선주 한번 더 믿어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할 생각으로 하단 뭐 한 4만 원대까지도 4만 5천 원까지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번에도 꼭씩 알겠습니다.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7번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7,000원대, 비중은 10%입니다. 4월 초에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도 참 상담이 계속 좀 들어오는 종목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짜 시청자님 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좀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매수가가 근데 사실 엄청 높지는 않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계속 글로벌 증시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국내 증시는 사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으로 6%를 오른 상태를 확인을 한 상태로 국내 증시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을 보여줬고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20만 원대에 좀 안착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온기가 지금 다른 중소형주들로도 좀 퍼져나가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게 뭐 섹터가 좋다 아니면 업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게 되고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화장품주나 뭐 전선주, 지금 최근에 이어서는 에너지원 관련주, 뭐 원전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수소나 좀 SOFC 관련주들로 수급이 잠깐 이동한 상태인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만약에 대장주들만 좀 움직인다, 이런다면은 사실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좀 성장성이 좀 확실한 그런 대장주들로 좀 옮겨 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대장주 위주로 좀 대안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힘드셨겠지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분은 8139님이신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전고점 부근인 65,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포스코주가 못 가도 너무 못 가고 계속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참 작년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고공이 지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뭐 거의 포스코 그룹주들 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조근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네. 에코프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고점을 경신한 시점도 비슷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이랑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지금 매수가가 65,000원이신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단기간에 65,000원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엄청 거의 많이 줄었어요. 줄은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올랐던 게 뭐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LNG 관련된 밸류체인 사업과 더불어서 탄소 포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것이 아니라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그룹주들이 끌어올라서 땡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조정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 소재라던가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의 그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같이 덩달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2차 전지
2차전지 사업 자체가 어쨌든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내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65,000원까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손절하기에는 좀 손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 확대 없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급하다 하시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쪽 올해는 좀 힘들겠죠, 본부장님. 이게 사실 주가 오른 것의 이유가 네. 이유 자체가 지금 2차 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그런 철강이라던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철강 쪽에서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둘 다 사실 올해 안에는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사실 좀 계속적으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별님께서 대세 상승 세터는 2년은 빠져야 해요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여쭤봐 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7739번님 칩셋 미디어 가지고 계세요. 29,000원대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7%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권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29,000원, 뭐 3만 원 구간이라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지금 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도 보시게 되면 6,000원대에서 지금 뭐 37,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절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3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막 3만 원을 돌파하고 막 4만 원, 5만 원 계속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 혹은 수급적으로 잠깐 들어오는 정도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본업은 잘 해왔습니다. 돈은 계속적으로 벌어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성은 있는데 다만 그 상승폭이 예상보다 훨씬 좀 컸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우상향만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모멘텀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AI를 탑재한 뭐 노트북을 내놓는다 혹은 PC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AI를 탑재한 맥북을 좀 출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NPU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꼽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좀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연구를 좀 중단하고 로봇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끝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부분,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IP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게다가 지금 뭐 이 AI, 생성형 AI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채팅에서 지금 음성인식이나 혹은 이미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영상 관련된 이 반도체 IP 혹은 NPU를 좀 생산하고 있는 칩셋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성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2만 원 구간 지지 여부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정말 자세하게 좀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7739님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19,10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좀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몇 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손절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 요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9,600원대 마감해서 아마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오용정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뭐 뉴스를 보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한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 주가에서 좀 추가 매수하면 물 타서 딱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한번 튀어 올랐다가 상승분 다 반납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을 저는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도 키움증권에 나온 리포트도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리포트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카지노 관련 매출 증가 기대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의 항공편 확대로 인해서 VIP 유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좀 약간 이러한 관광개발 쪽은 이제 호재고 성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VIP를 많이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19,100원이시기 때문에 비중도 20%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탈출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시되 이제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평단가가 한 15,000원에서 14,000원 그 정도 선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여름쯤에 주가가 올라온다고 한다면요, 평단가 부분 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빼서 손실 없이 평단가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지금 20% 남은 비중 가지고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추가 매수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얘기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욕심이 또 생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 비중도 적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고 평단가가 낮아지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한번 나와줄 것인데, 그때 이제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평단가 부분 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더 끌고 가셔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단가를 15,000원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어요. 시청자님, 예,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15,000원 부근 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네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산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550원에 13%. 오늘 혹시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 네네. 네, 드디어 매수가까지 왔네요. 그러니까요. 참 네. 매수가까지 온 시청자분 많이 오늘 연락을 그러네요. 주시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을런지 제가 오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추가 상승 가능할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SOFC 관련주로 오늘 이 레포트 상위 레포트에 올랐던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SOFC 관련주로 좀 당분간은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오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적인 이 시장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해서 좀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수급이 계속 쏠려주고 있는 상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OFC 관련주들 그리고 뭐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15,000원 가격대에서는 뭐 매물이 좀 부재한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까지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처럼 이 상장 직후에 사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 17,500원 구간에서 이 매물대가 가장 크게 쌓여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텐데,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오기까지를 좀 기다리는 지금 대기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뭐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주체가 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면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지, 이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이 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양봉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반대로 윗꼬리가 길거나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추세가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봉이 나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대에 또 매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그럼 17,000원 정도 되면 매도를 준비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한손 엔지니어링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 네. 59,500원에 20% 비중이거든요.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고요. 네. 오늘따라 2차 전지도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과 중립이 나왔네요.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 2차 전지 상담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SKIT 들고 계신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애매하고요. 만약에 지금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 이때 22년도 2차 전지 그때 시장이 이때가 2022년 10월 달에 엔비디아가 $100 갔을 때 네.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다가 2차 전지 랠리 끝날 때쯤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그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시면은 46,500원 저 과거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이탈 안 하고 지키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하방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되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오르는 것 같다가 데드캣 바운스를 주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로 덧섬을 더 깨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바닥권을 만들어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게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저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를 되돌린다라는 느낌은 지금 사실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림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권 만들어주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분리막인데 어쨌든 분리막도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업황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되돌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도 이게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지켜보시면서 업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분리막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나올 때까지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조금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SKI 테크놀로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70님께서는 국보 디자인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7,250원대고요. 15% 비중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상승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래도 좀 흐름이 좋은데 이 추세를 계속해서 타서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지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전에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던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기업이 이 해외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뭐 시총보다 크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크게 좀 관심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죠. 특히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보 디자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해외 주식의 평가액이 또다시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닌데 이런 소액을 가지고서도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상승을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이런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슈팅도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자체도, 그러니까 본업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돈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걱정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 남겨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점혜님께서 어보브 반도체 가지고 계세요. 14,700원에 10% 추매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반도체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까요?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추세를 돌리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아직 완벽하게 추세가 깨진 건 아닌데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추세를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처음에 엔비디아와 AI 칩 이런 얘기 나오면서 AMD 랠리 나올 때 사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쪽으로 MC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과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랑 뭐가 있거나 계약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때 올랐던 부분들이 삼성전자랑 뭘 계약을 한다 이러한 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다시 되돌리면서 지금 이평선을 지금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다시 좀 정배열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5,000원 가격대 위로 올라오고 거기서 추세를 되돌리고 상방으로 다시 가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추세로 갈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호근 매니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마지막에 공개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